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 26분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추석 연휴에도 정상적으로 영상 녹화는 쭉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개장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 마감한 거 그 다음날 아침 영상에서 꾸준히 살펴보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국 증시는 휴장이니까 당연히 오후 영상은 쉬고 그렇게 평상시처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아마 평상시처럼 영상 아마 한 편 올릴 겁니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젯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제 분위기가 좋았냐면은 일단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올랐다라는 거는 일단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우리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기 바닥이 나왔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 이상한 거 없죠. 그리고 저기 50bp 인하 기대감이 살짝 더 생겼다라는 거, 이런 거는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강화,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가 되는 거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쓴 어떤 한 기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도 이 기사가 나오고 난 직후에 조금 탄력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기사를 이제 업로드한 게 시간이 여기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쯤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부터 미국 증시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어젯밤에 어느 정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50bp 인하면은 이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증시에 부정적일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이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어젯밤에 기사를 잘 쓴 거죠. 그게 호재로 좀 작용했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오늘 아시아 증시는 별로 일단 힘을 쓰지 못했다. 이런저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한 걸 보면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긴 휴장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이제 연휴 앞두고 주식을 팔고 좀 편안하게 쉬자,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해서 아시아 증시가 좀 약한 것 같다 싶습니다.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지금 현재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다음 주에 정말 많이 쉬긴 합니다. 다음 주에 16일이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에 보시면 중국 증시부터 해가지고 일본도 쉬고요. 일본도 쉬고 한국도 쉬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월요일 날부터 해서 그냥 쭉 쉽니다. 당연히 화요일 날도 한국, 중국 쉬고 수요일 날도 한국, 홍콩 쉬네요. 요런 상황입니다. FOMC 회의 그런 거 직전까지 아시아 증시가 거의 다 쉬어버리다 보니까 23일 날은 일본 증시 또 휴장하네요. 아무튼 다음 주에 굉장히 이렇게 휴장이 많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가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 연휴 앞두고 주식 들고 갔다가 미국에서 악재 터지면 대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팔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잠시 후에 이제 유럽 증시 개장 예정인데, 유럽 증시도 아시아가 좀 부진해서 그런지 일단 조금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합니다. 이런 모습들 간단히 체크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가볍게 좀 살펴만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세계 증시는 중국 증시 제외하고 대부분 다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어 놨습니다. 단기 바닥은 만들었는데 다들 일제히 급하게 올라오면서 이 어느 정도 지난번 급락하던 그 영향, 단기적인 저항의 영향에 지금 딱 걸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같이 아주 기초 체력 좋고 강한 증시라면은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은, 기초 체력이 약한 친구들은 그런 저항에 걸리면 꼼짝없이 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일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 같이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었고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중국 증시 제외하고요. 유럽 증시 이렇게 단기 바닥 만들어 놨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리는 단기 바닥입니다. 단기 바닥. 자칫 잘못하면 붕괴도 될 수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죠. 붕괴가 되면서 이게 N자로 이렇게 좀 하락이 연장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자리 계속해서 잘 지켜만 준다면은 상승 N자로 가는 어떤 멋진 상승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단기 바닥이죠. 단기 바닥.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단기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가 단기 바닥으로 확인되면서 일단 8월 5일날 저점의 중요성은 올라갔다. 이 자리는 중기적인 바닥, 이런 거로 일단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유럽 증시, 독일 증시도 같은 모습입니다. 다만 중국 증시는 아직도 바닥이 안 나오고 있다. 안 그래도 불안불안한데 긴 연휴까지 끼고 있고 미국에서 악재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연휴 직전에 막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가가지고 상해 종합지수가 보시면 전저점 부근까지 바싹 내려왔습니다.
급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눌려갖고 급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이런 반등은 연휴 지나고 나서 기대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채 중국 증시는 연휴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좀 나요. 중국은 그래도 뭐 훅 올랐다가 뭐 빠지면서 홍콩은 좀 난데 훅 올랐다 빠지면서 약간 위쪽에 이 저항들의 영향을 받긴 받으나 그래도 분명히 얘도 이 정도면 이제 단기 바닥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아마 뭐 2, 3거래일 정도 좀 연속으로 5일선에 안착한 모양인데 이 정도면 뭐 일단 단기 바닥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이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단기적인 바닥입니다. 연휴 동안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미국 증시가 잘못되거나 그럼 이 자리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불안감을 그런 불확실성을 감내하기 싫은 투자자들이 추석 연휴 앞두고 주식을 확 다 팔고 나가니까 오늘 좀 시장이 부진했던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팔고 나갔다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사실 뭐 그렇게 보면 뭐 비교적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은 뭐 단기 바닥 만들어 놓은 걸 훼손한 것도 아니고 이 지난번 막 급락했던 그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도면 뭐 양호한 반응이긴 합니다.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 네. 보시다시피 적당히 조금 빠졌어요. 어제 급등했잖아요. 어제 급등한 거를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는 딱히 뭐 위로 올라가는 단기 바닥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에 변화를 주지 않는 그냥 이제 적정한 조정 정도 일단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아시아 증시가 조금 약했지만은 이 전반적으로 단기 바닥을 만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막 훼손한 건 아니고 그냥 전일 급등에 대한 그런 피로감으로 가벼운 조정 정도가 나오는 모습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부분은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눌림시 매수 전략 말씀드렸죠, 그죠? 그 세계 증시가 지금 단기 바닥은 만들었는데 단기 바닥 만들었다고 너무 급격하게 지금 튀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급격하게 튀어오르니까 추격 매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눌림시 매수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일단 그런 눌림이 조금씩 다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연휴 같은 거만 아니었으면 뭐 한국 증시 이런 것도 뭐 조금 매수해봐도 괜찮은 그런 그림이 뭐 등장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여튼 뭐 대부분 다 이런 가벼운 조정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지금 자리는 지금 이 세계 증시 공통적으로 해서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좀 의미가 좀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기준으로 보나 뭘 기준으로 보나 이건 제가 줄을 너무 많이 꺼놔갖고 좀 혼란스럽네요. 그냥 한국 증시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차트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현물지수 차트 같은 걸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양호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 7월 11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9월 13일인데요. 거의 두 달을 쭉 빠졌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코스피 200 차트고 두 달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잘하면은 여기서 두 달간의 하락을 극복하고 조금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좀 추세적인 상승 이런 거를 기대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뭐 21선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술적 분석하는 데 쓰는 이평선 21선 단기적인 이평선 그거를 기준으로 뭐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예를 들면 빨간색 선 21선이란 말이죠. 쭉 떨어지고 있었어요. 쭉 떨어지고 있는데 21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저점은 더 이상 낮아지지 않으면 뭐겠어요. 이러면 어떤 반전의 신호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지난 7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거의 한 달 반, 두 달 가까운 이런 하락을 지금이 끝내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리고 특별히 어떤 미국에서 경기 침체나 이런 거만 없으면은 바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좀 깔려있긴 합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단기 바닥을 여기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는 게 일단 좀 당분간은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한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코스피, 코스닥 다 해당되는 거고 또 그리고 미국 증시, 독일 증시, 일본 증시 이런 거에도 다 공통적으로 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안 좋게 보냐면은 이건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인데 어떤 중장기적인 흐름이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긴 해요. 고점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요. 저점도 많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분명히 이런 상승 추세가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결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게 봐줄 수가 없죠. 주식시장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좋게 봐줄 수 없는 게 아니고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 채권의 돈 쏠림이 심화가 되고 있다는 거,
또 그리고 뭐 미국의 금리나 관련된 뭐 그런 불확실성 등등 해가지고 미국의 경제가 뭐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선 주식을 좋게 보긴 좀 어려운 자리이긴 하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식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죽어 내려가기 전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는 판단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코스피 200 그 현물 지수인데, 예를 들면은 조금 중장기적인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61선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게 벌써 머리를 숙이고 내려온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을 좋게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121선 이런 것도 막 꺾여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얘는 뭐 241선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지금 두 번이나 이게 붕괴가 됐었단 말이에요. 진짜 강했다면 뭐 이런 선들은 깨지도 않았을 텐데, 이거를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7월 중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많이 빠졌고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괜찮을 수 있어서 조금 올라올 수 있긴 있는데,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 무거운 저항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이거를 대세 상승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이거를 막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들고 가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긴 하겠죠. 그죠? 장기적으로는 지금 좀 안 좋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경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가 지금 걱정만 했을 뿐인데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일본 증시도 뭐 좀 부진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아까 했던 것 같고, 그 주식시장이 조금 부진하면 요즘에 뭐 엔화, 뭐 위안화 이런 것들은 다 달러 대비 강세를 나타내는 게 보편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계속해서 위안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엔화도 달러 대비해서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들은 비록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엔캐리 청산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요소죠. 조금 좀 이제 주식시장에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불안한 요소이긴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쌍바닥 다지면서 이쯤에서 훅 올라갔으면 얼마나 마음 편했겠어요. 그죠? 근데 마음 편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이런 점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리고 저기 중국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뭐 바닥을 벨벨벨 기고 있는 것도,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점이긴 합니다. 뭐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이러면서 그 중국 금리가 계속해서 막 바닥을 막 뚫고 내려가고 있고, 국제유가도 추세적으로 안 좋고 이런 것들, 그죠? 그런 점들도 조금 좀 부담스러운 점들이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원화도 강세에 나타났습니다. 원화도 강세. 물론 뭐 주식시장이 강해서 원화가 강세가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엔화, 위안화의 영향도 좀 만만치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좀 열려 있긴 있는데 이 부근까지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냥 쭉쭉쭉쭉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매우 강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원화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해서요.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은 이제 전일이 어제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고, 오늘이 이제 만기일이 끝나고 12월물이 첫 거래된 이제 올해 첫 날이었는데,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뭐 기존의 추세대로 잘 일단은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국 증시도 만만치 않게 강하더라고요. 선물지수 기준으로 하면은 뭐 2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다라고 나와 있긴 있는데, 요건 이제 선물지수가 조금 좀 이상하게 좀 표시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어제 만기의 영향으로 지금 2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오늘은 저기 코스피는 현물지수로 좀 기준으로 좀 볼게요. 오늘 코스피 현물지수는 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약보합 마이너스 0.05%면 약보합이죠. 이렇게 약했던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가 2.4% 하락했기 때문에 글씨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 제일 오늘 부진했던 게, 코스피에 제일 부진했던 게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 누가 있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있죠. 얘네가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철강금속이 오늘 뭐 6% 올랐다 업종지수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뭐 특정 한 종목이 막 상한가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시장 전체에는 큰 영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전기전자가 약했으니까 코스피는 좀 분위기가 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보시면 다른 종목들이 괜찮았다는 걸 보면은 금리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녹아나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라 말씀드렸죠. 이거 월스트리트저널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점이 오늘 코스피에 뭐 약간 녹아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스피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얘네가 부진하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속한 전기전자가 2.4% 빠졌으면은 오늘 코스피는 지수가 좋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은 조금 부진했다. 근데 사실 뭐 굉장히 잘 버틴 것이긴 합니다. 오늘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그 코스피는 오늘 저기 11선 저항을 오늘 살짝 걸린 겁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200. 오늘은 그냥 편의상 현물 지수로 좀 볼게요. 선물 지수로 봐도 똑같긴 합니다. 숫자가 약간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하여튼 그 전일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좀 잘 소화한 거긴 합니다. 11선 저항이 이렇게 위에 내려오고 있는데 뭐 이런 저항, 그러니까 11선 저항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지난번 폭락하던 이거의 영향이죠. 이거의 영향을 이제 굉장히 좀 아무렇지 않게 좀 잘 극복한 매우 강한 모습이라고 좋게 봐줄 수 있긴 합니다.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요. 그리고 뭐 분봉 이런 걸로 봐도 사실 내용이 제법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부담이 좀 있긴 있죠. 왜 부담스럽냐? 전기전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약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볼까요?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인데요. 2.8 이제 잘 보이지도 않네요. 이제 하도 뚫고 내려가서 2.8%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는 아직 바닥 나왔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삼성전자는 바닥 확인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는 바닥 나왔다 이야기를 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그죠? 바닥이 안 나온 게 맞긴 맞는 것 같죠, 그죠? 아무래도 어제 엔비디아는 올랐지만 마이크론이 급락한 거에 악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이건 바닥 따지는 모습이 분명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5분봉인데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왔으려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야 되냐면은 장 초반에 오늘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오늘 5분봉의 삼성전자의 움직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하락 출발한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가격까지 하락하는 건 괜찮은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찍고 야 이건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하면서 위쪽으로 다시 한번 튀어오르면서 오늘 241선 같은 거 이런 거를 저항들을 이렇게 돌파한착을 해줬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도 단기 바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좋게 해줄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거는 뭐죠? 이거는 지금 하락 출발했는데 매수세가 없어갖고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매도세가 누적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더 아래로 빠질 수 있는 사실 지금 하락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전저점인데 지지력이 없지 않습니까? 전저점까지 다 내려왔는데 지지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부담이다. 삼성전자가 지 혼자 전체 코스피의 시가총액의 20%가 넘는데 시가총액 1등 종목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코스피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 자체는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요. 그죠?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버틴 거예요. 굉장히 양호하긴 양호한데 삼성전자가 저 모양이면은 자칫 잘못하면 한 번쯤 연휴 끝나고 나서 한 번쯤 쿵 하고 자빠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는 좋아요. 지수는 좋은데 삼성전자가 문제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 종목이라는 게 문제죠. 사실 오늘 이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게 종목들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았다고요. 이게 참 다른 종목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3% 빠지는 바람에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지. 뭐 오늘 뭐 제약바이오도 오르고 현대차도 오르고 금융주들도 강하게 오르고 금리나 기대감에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움직였고 고려아연 이런 거 20% 오르면서 아까 전에 철강 금속 업종이었나? 그게 7, 8% 상승했죠. 업종 지수가. 이 보시면은 시가총액 대형주들 흐름 괜찮아요.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문제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문제인 거죠. LG에너지솔루션도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긴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보시면 제가 아마 요날쯤 말씀드렸을 거예요. 9월 9일 날쯤 LG에너지솔루션도 이거 좀 맛이 가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뭐 조금 올랐다 내렸다 하긴 합니다만은 얘도 일단 어느 정도 단기 고점 만들었다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제법 대형주잖아요. 얘는 근데 역배열 종목이란 말이죠. 역배열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하락 추세 종목이 급등해갖고 이렇게 올라오면 계속 좋아지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저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락 추세 종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항을 만들었다면 얘도
장차 코스피에 좀 이렇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조금 좀 코스피의 발목을 잡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좀 저도 좀 고민을 좀 하긴 했어요. 아침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쨌든 기왕이면 이제 우리가 그 추석 연휴를 맞아서 긴 이제 휴장을 하기 때문에 뭐 기왕이면 현금 들고 그냥 뭐 가고 남은 현금은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열심히 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었는데 저도 솔직히 오늘 좀 고민이 좀 되긴 되더라고요. 야, 아무리 추석 연휴가 길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들은 좀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죠. 물론 이제 몰빵해서 추석 연휴를 계속 끌고 가는 건 이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고요. 좋은 종목들 일부는 눌림시 매수해갖고 좀 끌고 갈까? 뭐 포트폴리오에 뭐 한 10에서 뭐 20% 아니면 뭐 한 30%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점들 때문에 그냥 일단 좀 패스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만 들고 그냥 추석 연휴 편안하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좀 전에 뭐 말씀드렸던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죠. 솔직히 뭐 좋은 종목들도 좀 보이긴 했다고요.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거 아니면 뭐 코스닥 지수 이런 흐름은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야 저런 것들은 조금만 사서 추석 연휴로에 그냥 좀 뭐 들고 가 볼까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일단 좀 맛이 좀 가고 있다는 거, 한국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이 조금 좀 부담이 됐고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 추석 연휴 자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뭐 그냥 현금 들고 가는 것도 있고 미국 증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그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어젯밤까지는 굉장히 강한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오늘 밤부터 굉장히 무거운 저항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부담이라 가지고 그냥 추석 연휴 편안하게 보내고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열심히 하자, 목요일 아침에 열심히 하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좀 생각을 그렇게 굳혔습니다. 솔직히 오늘 조금 뭐 사서 들고 갈까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긴 있었다고요. 뭐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거, 야 이런 거는 뭐 괜찮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뭐 조금 아쉬운 점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하이닉스 30분 봉인데 아침에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쯤에서 반등했었으면은 정말 이거는 그냥 추석 연휴에도 부담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였는데 한 번 더 빠지고 나서 지금 이런 흐름이면은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진 않습니다. 그럭저럭 뭐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전일 급등했으니까 추격하지 말고 이렇게 눌림 주면 이런 때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아무튼 미국 증시 부담이나 삼성전자 부담이나 일단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거를 일단 일단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현금으로만 해서 그 추석 연휴를 보내기로 했다고요. 이런 종목 뭐 제법 강하니까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은 뭐 그다지 흐름이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30분봉으로 보는 건데 아까 전에 일봉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점들하고 일치해요. 7월 11일부터 해갖고 하이닉스도 쭉 빠졌죠. 7월 11일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쭉 빠지고 있는데 거의 한 달 반 빠지고 있는데 이 보시다시피 여기는 진한 파란색 선이 21선에 해당하는 아까 전에 그 선이라고요. 분봉에서 21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쌍바닥 찍고 버티고 있다고요. 잘만 하면은 조금 좀 큰 시세 정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욕심이 좀 나긴 나는데 욕심이 나는 가격대긴 한데 조금 더 싸게도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좀 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한 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잘하면 16만원대 밑에서 한번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일단 뭐 가만히 있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좀 좋아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좋아 보인다라는 기준은 뭐냐면은 삼성전자처럼 계속 자빠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도 지난 일주일 동안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죽어도 부자는 뭐 3대를 간다 그런 게 있죠. 아직도 어쨌든 반도체 얘네가 보니까 시장 끌고 가고 있어서 나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종목의 코스피에선 반도체가 좋을 것 같다. 하이닉스 이런 거 나쁘지 않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7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쯤이면 이제 살살 그리고 2차전지도 마침 죽어가니까 2차전지가 지금까지 반도체 죽는 사이에 2차전지가 살짝 살아난 거거든요. 반도체가 쌍고점 찍는 모습이 살짝 냄새가 나니까 하이닉스도 잘하면 이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조금 이런 생각을 좀 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현금만 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이겁니다. 코스닥 시장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코스닥도 뭐 오늘 보시다시피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 선물인데요.
코스닥은 뭐 11선을 그냥 가볍게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고 뭐 굉장히 어떤 흐름이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잘 버티고 있고 쌍바닥 뭐 이 정도면은 매우 좋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시 매수 이런 거를 할 만한 어떤 그런 적절한 눌림까지 나와가지고 괜찮긴 했는데 그 안 그래도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거 분봉상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그냥 저기 그 연휴 지나고 나서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삼성전자 자빠지고 또 한 번 또 시장 분위기 또 한번 철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왔어요. 근데 어쨌든 코스닥 같은 거는 아까 전에 분명히 좀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한 번쯤 사면은 이거 지금 상황에서 좀 그 눌림지 매수 같은 거 충분히 생각할 만한 그런 자리다 싶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쨌든 자체적인 흐름은 좋습니다. 근데 뭐 긴 연휴의 부담과 미국 증시 부담 이런 것들이 껴있어서 아무튼 아무것도 안 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약간의 불안감도 좀 없지는 않습니다. 뭐 약간의 불안감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풋옵션들 같은 것들이 보시면 아직까지 대부분 제법 외가들도 아직도 풋옵션들이 21선 위에 있고 61선 위에 있어요. 아직도 이런 점들은 아직까지도 풋옵션이 좀 짱짱하다라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한번 시장이 훅 한번 더 빠질 수도 있긴 있다. 삼성전자 이런 걸 봐도 그런 점은 약간의 좀 뭐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눌림시 매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맞긴 맞겠다. 그리고 연휴 끝나고 열심히 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드려봤습니다. 변동성 지수도 그죠? 변동성 지수 61선, 21선 이쪽 부근에 있다고요. 아직도 이런 이평선들이 우상향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뭐 코스닥도 뭐 괜찮았고 하여튼 시장은 굉장히 강하긴 강합니다. 강한 종목들 이럴 때 강한 종목들 뭐 조금씩 매수한다면은 어쨌든 하반기에 조금 좀 추세적으로 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휴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 다 봤고요. 오늘 밤부터가 근데 이제 좀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저항에 직면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오늘 밤부터입니다. 그런 점들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고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인데 추세선들을 좀 이런 거 저런 거 좀 잘 그어보다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합니다. 뭐 나스닥이나 반도체 지수나 엔비디아나 결과적으로 그놈이기 때문에 차트 모양들이 대부분 다 흡사한데요. 엔비디아도 그래요. 엔비디아도 어젯밤에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이 윗꼬리가 지금 어떤 추세선이 지나가는 자리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 조금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죠? 뭐 예전과 다르게 이제 지금은 어떤 답답한 구간이란 말이죠. 지난번에 엔비디아 기준으로 봐도 똑같죠. 8월 초에 한번 폭락했었잖아요. 8월 초에 처음으로 폭락할 때 이런 때는 일종의 뭐 무주공산 처음 가는 길 이런 거기 때문에 앞길이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뭐 비유를 하자면 앞길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범위 내에서 한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뭐예요? 지금 앞에 이제 온갖 더러운 장애물이나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 움직임이 이제 좀 정체가 될 수 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좀 이제 밀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위쪽에 저항, 아래쪽에 지지 이러면서 밀도가 좀 높아졌습니다. 예전에 처음 폭락하고 처음 한번 급등하던 이런 때는 밀도가 낮은 공간 부담 없이 쓱쓱쓱 많이 움직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부담이 좀 생긴 자리란 말이죠.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은 당장은 미국 증시가 어젯밤까지 해서 굉장히 강한 건 맞는데 근데 그만큼 무거운 저항에 직면하기도 한 게 지금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일봉에서 뭐 21선, 61선 뭐 이런 게 지금 겹쳐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딱 119달러 이 가격이기도 하고요. 뭐 추세선에 걸치기도 하고 위쪽에서 내려온 추세선들도 있고 위쪽에 뭐 저항권이기도 하고 이래저래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무거운 어떤 그런 저항이거든요. 일단 단기 바닥은 나온 건 맞는데 무거운 저항이라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불확실성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 잘했다. 잘하면은 이제 쌍바닥 만들었으니까 룰루랄라 괜찮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겠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뭐 괜찮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일단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런 저항이 있지만 이런 저항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이 무거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철렁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FOMC 회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단기 바닥을 뭐 재확인하는 지나치게 여기를 급하게 올라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확인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계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뭐 무거운 저항을 앞두고 있는 거를 그죠. 하필 뭐 지금까지는 강했는데 추석 연휴 앞두고 무거운 저항을 앞두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엔비디아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건데
엔비디아뿐만이 아니죠. 이거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구간이 아주 무거운 저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봉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죠? 지난번 이 구간 그 19,680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여기가 굉장히 무거운 구간이잖아요. 여기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무지하게 사람들 골 때렸던, 그 무지하게 싸웠던 그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입니다. 비록 어제 21선을 돌파한착한 거는 긍정적입니다. 나스닥이요. 나스닥 21선을 돌파한착한 건 맞는데 이것도 또 검증이 좀 필요할지 모릅니다. 무거운 저항이기도 하니까 하루 정도 뭐 안착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오늘 밤부터 아무튼 이제 결정적으로 그런 무거운 저항 테스트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아무튼 아시아 증시를 뭐 어쨌든 아시아 증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투자자들께는 다 좀 부담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채권이 좀 이제 그만 올라야 되는데, 채권이 뭐 예를 들면 10년물 선물, 30년물 선물, 10년 선물, 채권이 좀 덜 올라야 되는데 자꾸 채권이 눈치 없이 오릅니다. 이런 점도 사실 주식시장에도 부담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채권이 좀 그만 올라야 주식이 올라가는데 채권이 이렇게 계속 강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채권 지금 좀 주의해야 될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음봉이 자꾸 몇 거래일 동안 나오고 상승이 둔화되니까 약간 경계는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지금까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은 강한데 무거운 저항이 껴있으니까 격전지다.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니까 현금 들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 국제유가도 비슷합니다. 국제유가도 뭐 한동안 급등해서 좋았는데 문제는 급등을 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무거운 저항들에 직면하는 게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도 사실 이거 단기바닥, 이게 지금 5일선 첫 안착한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의심이 좀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긴 연휴 사이에 한 번 더 출렁하면서 뭐 박살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래저래 불확실성이 좀 많습니다. 우리는 추석 연휴라 쉬니까 그 사이에 뭐 한국 사람들은 대응이 안 되죠. 그런 부담이 좀 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영상 한 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